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자유통일당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보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3월 21일 전현직 애국교수단 자유통일당 지지선언 및 입당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순서를 조금 일찍 당기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오늘 전현직 교수단 한 30여 명이 지금 자유통일당 입당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이 수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고 퇴직을 하고 지금 애국 현장에서 같이 열심히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또 속속 오시는 대로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유통일당 당 대표이신 장경동 대표님의 입당 한영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어제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모인 거는 봤지만 진짜 표현이 좀 죄송한데요. 조명이 필요가 없어 막 빛이 막 얼마나 비치는지 그렇게 머리 깎으신 스님들을 많이 모아놓은 자리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수백 분이 오셨는데 뭐 조명이 필요 없어요. 막 빛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게 제가 볼 때 막 공중파에 뉴스가 나와야 될 텐데 그 많은 스님들이 굉장히 중무원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딱 나가시니까 전체 스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계속 인사하는데 그런데도 이걸 보려면 바로 여기 오신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너아라나 이런 데를 보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오셔서 뭔 일을 하셨는지 알 것 같고요. 이런 그 방송의 편향성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또 한국의 지식인들 최고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야, 참 우리 자유통일당이 감사한 게 이제 균형을 전반적으로 다 갖춰가는구나. 교수님도 오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오시고 스님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경제인도 오시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오시고 장성 수십 분이 들어오셨으니 저 궁금한 게 그 별을 다 합하면 과연 몇 개쯤 될까. 그래서 나라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갖춰져 가는 것이 우리 자유통일당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뜻이 있는 분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갖춰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제가 아주 수십 년을 국민의힘에서 수고하신 한 당 어르신께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보수 정체성이 과연 어디로 간 거냐. 자꾸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수의 정체성을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유통일당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흐뭇했는지.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귀한 정말 지식의 최고 교수님들 입당 환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꼭 많이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우리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동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어제 혹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롯데호텔에 약 500여 명의 스님이 한 군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또 불교와 관련된 이런 분들까지 다 해서 한 1000여 명이 어제 롯데호텔에 모였는데 제가 한 40년 사회 보다가 스님들 사회 보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걸 어제 직감을 했습니다. 반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유튜브님들도 우리 자유통일당에 지지선을 해주시고 입당해 주시면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강원 상임고문님의 축사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오늘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지식인들, 교수님들이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게 됨을 대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지식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좌파적 개념을 가진 지식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파적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 좌파 우파를 지나간 옛날 역사를 통하여 보면은 앙겔스, 그 다음에 칼막스, 레닌 이쪽을 추정하는 사람을 좌파적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우파적 지식인은 정반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동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이 두 축을 지지하는 사람을 우파적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그 모든 책임은 첫째는 목사들한테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두 번째는 지식인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좌파가 아닌데 왜 좌파라고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연방제 통일을 서명하고 왔습니다. 그걸 동의하고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좌파적 교수요, 좌파적 지식인입니다. 그러면 연방제 통일이 뭐냐? 결국 북한 같은 사회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2019년도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가문운동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우리가 가문운동 4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수님들, 지식인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을 끌어가야 될 지식인들이 그때 뭐하고 계셨냐고요. 정말로 연방제로 북한한테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예 북한에게 다 나라 넘겨주고 우리는 캐나다에 남한만한 땅을 한 개 사가지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우러 가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지식인들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이재명의 공천을 보시고 계시죠? 이런 데 대하여 지식인들이 입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요, 범죄자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남로당의 총수인 박헌영 다음에 센 놈이 바로 이 이재명입니다. 이런 걸 보고 지식인들이 왜 들고 일하지 않습니까? 왜 지식인들이 성명서도 하나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지식인입니까? 그게 교수입니까? 특별히 지금 의사들 파동하는 거 보세요. 의사들 중에 수없는 분들이 다 의과대학 교수들입니다. 이런 한국인데 선거 끝나고 데모를 하려면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요,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럴 때 지식인들이 다 일어나고 각 학교별로 지식인들이, 교수들이 성명서가 튀어나오고 이재명 너는 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교수님들, 전국에 그 수만 명 되신 교수님들이 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 뭉쳐 오셔서 일단은 이재명의 정당은 전 희망이 없는 것이 정강 정책 자체가 연방제 통일로 돼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6번에 통일 정책. 저런 정당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저런 정당은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 과거에 이석기 정당이 해산된 게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더 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근데 왜 지식인들이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말려야 되고 이것을 타격해야 되고 여기 대해서 공격해야 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뭐합니까 도대체가. 당신이 법무장관하고 당신이 좋은 자리 해먹고 지금 비대위원장도 가문 없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가문운동이 없었으면 당신은 지금 깜빵 가 있어요. 깜빵. 좌파만도 못합니까? 좌파만도. 왜 그런 거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말이야. 셀카 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런 거 하라고 저기 비대위원장 시켰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봐서 전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통일당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유통일당이 최소한 50석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다 밀어주셨어. 왜? 이거는 뭐 정치도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드리면 연방제로 갈 것인가, 북한 연방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통일을 이루어 지토국가로 갈 것인가, 이게 바로 지식인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저와 함께 공유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토국가를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강욱 고문님 축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고문님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현실, 목사님이 자꾸 이제 말씀하시니까 일부는 뭐 그러려니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80% 넘어섰습니다. 공산화가 이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한 잽도 안 되는, 그냥 깡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게 되는 이 현실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막아서고자 자유통일당이 탄생을 했고, 지금 목소리 높은 사람은 거의 다 자유통일당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도 교수하시면서 내 자식 때문에, 내 친척 때문에, 내 마누라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한다면 자유통일당으로 다 오십시오. 그 목소리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현직 교수님들 중에 오늘 수업이 없으신 분들만 몇 분만 모셔서 직접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총신대 대학원장을 지내신 우리 서여한 교수님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 간동대 대학원장을 지내신 건충식 교수님, 전 경인대 총장을 지내신 이인수 박사님,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의 우리 박상문 총장님, 전 부산대학 교수이시고 정규모 공동대표이신 김성진 교수님, 전북대학교 교수회장이시며 도서관장이신 이국행 교수님, 이쪽으로 좀 당기십시오. 자, 오늘 바빠서 여기 참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KS 미국의 김양주 총장님, 총신대 변성복 교수님, 총신대 김철환 교수님, 우리 윤혁 신학대 노영애 교수님, 전 LA 대학 총장 겸 이사님 오재조 박사님, 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수업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우리 5분의 소감을 원래는 한 분만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아무래도 고모님께서 다 시키라 할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우리 저 김성진 교수님부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고 내가 자유통일당 입당식에 참여를 했는지 이런 걸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 인문대학장을 지낸 김성진입니다. 제가 학자로서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최근에 작년 말이죠. 조국이가 뭐라고 했느냐면 학자로서의 길을 접고 돌멩이를 들겠다. 그래서 내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학자로서의 길을 대신에 조국을 넘어뜨리기 위한 돌을 확실하게 들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느냐? 조국을 저는 조틀러라고 부릅니다. 조틀러.
조국 플러스 히틀러. 왜냐하면 나치스가 이름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국가사회주의 대한노동자당이 있고 일본에는 일본만 바꿔서 이런 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체주의적인 정당들이 생겨나는데 조국은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원래 산호맹 아닙니까? 산호맹. 산호맹이 결국 히틀러의 나치스를 그대로 품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라는 자가 자기가 말할 때 히틀러도 잘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히틀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그것도 2년형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자가 정당을 만들어서 곧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참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 때문에 2019년도 9월 9일 그것도 정확하게 북한 정권이 수립된 그날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수 6천여 명이 정교문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학자로서의 길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자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자각을 하시고 최소한도 나치스 신나치당은 대한민국에 설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교수님들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대신해서 저라도 돌멩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우리가 돌멩이가 아니라 총선 전국에서 횃불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표 한 표로서 저들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재 교수님 고맙습니다. 조국이는 돌멩이가 안 되고 한 벽돌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선거를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시키더라도 범죄자들 싹 정리하고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조국 범죄당 김성진 교수가 이제 가만 안 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국행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에서 퇴직을 했고요. 정교모에 가입을 해서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방금 김성진 교수님이 이야기한 19년부터 이 일에 온몸을 바쳐서 특히 자유마을의 기초를 닦는 데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북 지역의 모든 시민단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제가 6.25 세대이기 때문에 48년생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 쌀이 없어서 굶은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한 경제개발과 또 모든 부정부패를 일수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천국에서 살고 있는 나라를 지옥으로 다시 만들려는 저 세력들을 막아야 됩니다. 기독교 입장으로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그러한 판국의 어려움을 딛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통한 모든 기독교 또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모일 때마다 다시금 다짐하고 다시금 헌신하고 다시금 이기려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오늘 저 이 자리에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가 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그런 판국에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지성과 지식인들이 비열하게 침묵하고 숨고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 이 모임을 통하여 이 자유통일당을 통하여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저 자신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고맙습니다. 삐뚤어지고 뒤집어진 역사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학교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교수직 그냥 그렇게 밀고 가면 학생들 대가리 속에 빨간 물만 들어가니까 어지간하면 기어 나오든지 아니면 자유통일당에 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상문 총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상문 총장입니다. 자유통일당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당입니다. 나라도 살리지만 생명을 살려서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당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선거는 이기기 아니면 지는 것. 오늘 제가 입당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 표가 모자란다는 마음으로 뛰어주시면 분명히 자유통일당은 50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걸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며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 더 나아가서 민족에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는 일어서서 횃불을 밝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 주면서 자유통일당 50석을 위하여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상문 총장님 50석이라 하셨는데 어지간하면 보너스로 한 석만 좀 더 보태주시죠. 정가연 목사님 목표가 51석입니다. 자, 이번엔 강원도를 대표해서 우리 건춘식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축사에서 국민혁명 의장이신 정광훈 목사님께서 엥겔스, 칼막스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좌파로 흘러가는 것을 지식인들이 가만 보고 있는데 사실에 대해서 질책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평소에 100% 동감하고 연장선상에서 40년 동안 경제학을 강의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이미 죽은 사상인데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좌파적 성향을 가진 투표가 포퓰리즘이 일어나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목사님 못지않게 정말로 개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회주의 좌파 공산주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아담 스미스나 그 다음에 케인스에 비하면은 벌써 이제 말씀대로 드린 대로 오래전에 사장되어서 없어진 이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지난 70년 동안의 이 기반을 잊어버린다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 그 다음에 경제 안보 경제, 피 터지게 싸움이 벌어질 자금의 시대에서 정말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예언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정광훈 목사님, G2 국가론. 우리가 비록 10위권의 경제에 있다 하지만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 현실은 과연 우리가 이 10등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자유통일당은 강력하게 G2 국가론의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경제학자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세계가 없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남북 간의 통일, 북한 통일시키는데
통일 비용이 제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주의를 넘어서는 경제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우리 경제학자로서는 언제나 북한을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서독의 통일 비용, 그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나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광화문 그리고 자유통일당에서 제로라고 북한 통일을 시키는데 제로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대기업을 보내고 우리가 보정만 쓴다고 한다면은 자관을 벌어들여서 여러분들 세금, 국민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해안은 여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사상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민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유통일당의 광화문에 관여하는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이걸 퍼뜨려 주셔서 51석 꼭 달성해 주시기를 경제학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춘식 교수님. 앞으로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정강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예언 같지만 그게 현실로 올 때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을 아마 본인 입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영국을 대표해서 우리 서요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봄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봄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늘 봄을 꿈꾸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언제나 우리 앞에 봄이 도래하나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한숨과 절망 속에 오늘 우리는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하나의 빛을 보았습니다. 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들은 자기 사는 일에 나라는 관심이 없고 애국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정당 싸움에 이합집산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좀 살릴 수 없을까? 이승만 박사의 건국이념에 기초해서 설립된 창당된 이 자유통일당 오직 이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정당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광화문에서 전광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아스팔트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철모르던 나에게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에만 안주했던 제가 애국이 뭔가 도대체 나에게 민족이란 뭔가를 깨닫고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이 최소한일지라도 이걸 선택하고 후회 없는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는 예수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동역자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나라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가?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가? 강의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음미하면서 나라가 백척간두에 있는 상황에 4월 10일을 기점으로 운명이 결정될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나왔지만 강의실에서 지금도 강의하고 은퇴를 했든지 현직에 있든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나라 살리는 일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자유통일당만이 우리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하면서
오늘 입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이제 제일 끝에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경상도를 대표하실 분이고, 우리 이국행 교수님이 전라도를 대표하실 분이고, 여기 우리 건춘식 교수님 강원도를 대표하시고, 우리 박상문 총장님이 서울 경기를 대표하시고, 여기 나오신 서현 교수님이 영국을 대표하신 분입니다. 이 대표자만 오늘 모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장경동 대표님과 우리 정강훈 상임 고문님께서 당복을 입혀드리고 또 꽃다발 정정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리상 나머지 분들은 이미 먼저 입고 왔고, 우리 이국행 교수님에게 당복을 입혀드리고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복 입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꽃다발 정정식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황보승희 의원님 앞에 나오시고, 차관님 나오시고, 우리 위원장님 나오시고, 우리 구조위원님 나오시고. 자, 사전 예고했던 대로 먼저 저희들이 보도자료 촬영 때문에 우리 여기 자유통일당 우리 카메라맨들이 먼저 사진을 찍고 나면 하겠습니다. 자, 손은 중간쯤만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아니, 손을 좀 잡아주세요. 예, 관광수월래 하듯이. 자, 약간 웃어주시고요. 제일 좋은 포즈는 앞에 이빨이 한 3개 정도 보일 때가 제일 멋있게 나옵니다. 자, 그 상태로 제가 외치는 소리에 화이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통일당! 손은 들지 마시고, 지금 보도자료 나갈 거예요.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자, 됐습니까? 자, 아니, 이제 빠지고. 자,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제가 신청합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아직도 3분이 덜 찍었어요. 2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화이팅! 다 찍었죠? 아, 보너스 하나 더 달라 그러네. 자, 양손을 전부 잡으시고 만세를 하겠습니다. 벌을 좀 세워야 돼요. 나라를 안 구했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자유통일당 만세를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부 전현직 애국교수단 자유통일당 진선회 및 입당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신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들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월남 전쟁에 가서 수많은 뼈뚜껑을 때려잡고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부상당하신 분, 돌아가신 분, 아직도 전투수당도 못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국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5.18이다 뭐다 해서 수많은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국권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유통일당과 함께 또다시 20대 젊은 청춘의 파월 장병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행사 전에 이분들의 열창한 구호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월남은 갔다 오셨지만 제 명령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유통일당 화이팅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자, 오른손 다 드시고 제가 자유통일당 하면 화이팅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뭐 화이팅 3번 하려고요? 아, 이것도 월남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당! 어휴, 고맙습니다. 평균 연령이 다 70대인데 20대의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월남 참전 나라 세우기 대표자 자유통일당 지지 선언 및 입당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 자유통일당 당 대표이신 장경동 대표님의 환영사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전 용사님들 맹호 부대 뭐 편지 제가 위문 편지 썼는데 받으셨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전 용사에게 위문 편지 많이 썼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게 큰 힘이 된 걸로 알고요. 제가 월남 가서 집회하고 그쪽 내용을 들어볼 때 3일만 더 버텼으면 저쪽도 항복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3일 전에 항복하는 바람에 월남이 공산화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월남과 놀란 게 음식이 싼 거에 비해서 엄청 맛있어요. 그 음식의 맛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남도 굉장히 수준 있는 나라였었구나. 그런데 공산화되면서 저렇게 어려운 나라로 됐습니다. 3일만 잘 버텼으면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로 월남도 잘 갔을 텐데 3일을 못 버텨서 그렇게 됐구나. 자, 이분들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그 당시 또 들렸던 얘기입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놓여졌습니다. 아주 막 비난하는 말은 월남에 흘린 피로 논 고속도로다. 그런 이제 비난 속에서 어쨌든 지금 돌아와 보면 경부 고속도로 놓은 거 잘했나요? 못했나요? 솔직히 경부 고속도로 없이 대한민국이 여기 왔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해주신 분들이 이분들이고, 한 가지 아쉬움이 이제 저에게 있다면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우리 참전 용사에 대한 나라의 대우가 너무 부실하고 부족한 거 아니냐. 누구도 이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솔직히 궁금한 게 많은 나라 안에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의 객관성이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왜 없는데 침묵하는지,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 너무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참전 용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더군다나 자유통일당에 오셔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수십만이 계시는데 꼭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의 위상이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통일당 입당 진심으로 대표로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장경동 대표님이 월남 참전용사에 대한 이 대우, 아마 이거는 자유통일당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걸 이루어 주실 분이 이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강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님의 축사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월남전 참전 수당을 지금 얼마 받고 있나요? 현재 42만 원이요. 5.18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받았나요? 2억씩. 저 제주도 무장폭동 일으킨 사람들이 돈을 얼마씩 2억씩 받죠. 거기다가 또 뭐 모든 자녀들이 시험 볼 때 가산 점수 또 플러스 해주고, 혹시 우리 여기 있는 동지들은 자녀들 시험 볼 때 가산 점수 받나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42만 원이라고 그랬죠? 42만. 올라서 그 정도예요. 반드시 우리 자유통일당은 이번에 우리가 들어가면 특별법을 만들어, 이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그밖에 안 돼요? 답으로 가십니다. 반드시 100만 원 이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월남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이 5,000명 가까이 되죠. 지금 동작동에 묻혀 계신 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5,000명의 전사하신 분들, 그들의 삶까지 다 합쳐서 살아야 됩니다. 예.
사실 그들이 대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펄펄 끓는 청년이 5천 명이나.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은 혁명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이 잘못된 모든 구석구석을 확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 이름이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동서독의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든다. 전부 다 뻥입니다. 통일 비용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유통일이 되면 한국에 있는 기술과 자본, 북한에 있는 광산 자원, 토리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붙어버리면 우리나라가 GNP, GDP가 40만 불 이상 간다고 해요. 그때 가면 우리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통일돼 그때 가면 얼마 돈 드리면 되겠습니까? 500만 원씩. 그래야 이 발상 자체를 이승만과 박정희식으로 발상을 해야 돼요. 평범한 발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3년 안에 반드시 자유통일 이루어서 여러분들 500만 원 이상 드릴 수 있도록 위대한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참전 용사분들 오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랍니다. 지금 만약에 20대 젊은 청년들 보고 월남전에 전쟁이 터져서 가라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이분들은 살아생전에 오로지 애국밖에 몰랐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들에게 귀한 말씀해 주실 분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내 진입정당입니다. 현역 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참전용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도록. 제가 여기서 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지역구가 부산 중구 영도구입니다. 지역에서 제가 지방의원부터 한 22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우리 제안군인의 또 월남 참전 전후에 고엽제 전후에 계신 어르신들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방법들을 많이 찾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지금 월남 참전 전후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현을 못했습니다. 제가 명색이 국민의힘이라는 뭐 한때는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인 보수 정당에서 일을 했지만 거기서도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유통일당의 10가지 10대 공약 중에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이 월남 참전 용사들 그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10대 공약 중에 10번으로 해서 선관위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우리 장경동 대표님과 또 우리 그 정광훈 특별고문님의 그런 이 하루 이틀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수년간 말씀하셨고 광화문에서 안보 세력들과 함께 말씀하셨던 그것을 제가 이번에 원내 22대에 다시 우리 동지들과 함께 진입한다면 반드시 월남 참전 용사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설득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신 선배님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똑소리 나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는데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 잘 못했어요. 자유통일에 들어오시면 똑 부러지는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것은 자유통일당이 단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자유통일당이 정치를 어떻게 선도해 가는지를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월남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하셨던
우리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6년에 맹호부대 제구중단장으로 해서 1년간을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하도 잃어보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월남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에 월남에 참전 안 했다면 이미 월남 참전은 그 다음에 군원이 끊어지게 돼 있었다. 그것이 75년까지 연장이 됐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월남을 참전함으로써 나가기 시작해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5만여 명이 참전을 해서 5천 명 이상이 전사를 했다. 이것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했다. 그래서 여기 대표들만 오셨지만은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현재까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기 나오시지 않은 분, 그리고 고엽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실되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 국가가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영동 대표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분들의 힘을 입어서 국회에 반드시 진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올바른 그런 대접을 하는 국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할 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이 월남 참전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발전한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시다시피 대표자만 했는데도 지금 당상이 꽉 찼습니다. 오늘 예양산다고 전라도 지방에서 또 구미에서 곳곳에서 지금 올라오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지금 전쟁 터지면 바로 총들로 나가실 분 같아요. 그런 기백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자, 이 중에 몇 분만 제가 소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남 참전군의 중앙회장을 6년이나 연임하시고 재군의 본부이사도 하신 우리 또 대한민국 월남 참전전제 명예회장을 역임하신 우영락 대표님 어디 계세요?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예. 내가 질문부터 예. 그때 월남전 가셨을 때 그 당사자들이 월급 얼마씩 받았어요? 병장이 54달러 받았습니다. 54달러. 예. 그러면 요즘 돈으로 옷에 그 당시에 이제 돈 가치로 5급 공무원, 제일 말단이 5급 공무원이거든. 그러면 그 정도 받았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국가가 예. 미국한테 여 한 분당 얼마씩 받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미국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밝혀진 걸 보면은 1인당 13,000불을씩 받아가지고 그럼 아까 급여 포함해가지고 전부 군원에 한 사람에 13,000불 받아 국가서 아마 이걸 경제개발하는데 많이 전용을 했다. 자, 그러면 13,000불 중에서 당사자들한테는 아까 얼마 줬다고요? 한 달에 54달러. 이건 국가가 사기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돈 전부 다 도둑질이죠.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놓고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았다면 예. 그때 국가가 가로챈 만 몇 불이요? 13,000달러. 13,000불을 다시 내놓으라 그랬대 국가가. 예. 이젠 잘 사니까. 자, 이제 말씀하시죠. 예. 나한테 빌려줄 거요? 예. 저는 그 월남 참전자 회장을 3번 당선돼가지고 6년 동안 했습니다 하고 명예회장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하고
뭐 이런 보수단체에서 한 40년간 군인의 회장도 하고 제한군인의 본부이사들 유면하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가지고 전우들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했고, 제가 이제 회장하는 동안에 그전 회장들이 이걸 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법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공법단체 법률, 수익사업 법률, 정부 기념일 법 이런 거를 4개를 통과시키 가지고 또 통과할 때마다 국가보훈처가 반대를 했어요. 국가보훈처가 앞장서 가지고 이걸 해줘야 당연한데 국가보훈처가 앞장서가 반대를 했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뭐 수없이 만나고 해 가지고 그걸 4개 법을 통과시키 가지고 지금 월남 참전자회가 공급자회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64년도 7월 달에 월남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73년도 3월 달에 철수했는데 8년 8개월 동안에 32만 5천 명이 넘는 병력이 해병대, 육군, 해군 할 것 없이 그렇게 참전해가지고 5,099명이 전사 사망을 하고 11,000명 넘는 분들이 사유인이 됐습니다. 뭐 양다리, 양팔이 다 잘린 그러한 전울도 있었고 참 비참했습니다. 그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오염제가 생겨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이제 밀림이니까 다이옥신을 뿌려가지고 이게 나무를 죽인다 하는 게 그 안에 전부 다 우리 부대도 있고 하니까 고엽제에 걸려가지고 10만 명 넘는 분들이 고엽제 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리 월남 참전자의 30.5%가 전사 사망했기나 상기가 되든 또 고엽제가 되든지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정부에 우리가 크나큰 그러한 기여를 했는데, 그럼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뭐 그만큼 희생하고 정부에 뭘 기여했느냐 하는 거를 소체적으로 말씀한다 하면은 그 당시에 64년도 우리 월남 파병할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가 인도 다음으로 작았습니다. 몇십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런 그거에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받은 급여 우리가 가물에 해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기업체들이 79개가 나왔어요. 건설, 운송, 용역이 나가가지고 최초로 해외 경험을 해가지고 번이 들어온 돈. 또 우리가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가물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월을 위해 갔기 때문에 처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62년도에 경제개발한다고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한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걸 차관을 제공해 줄 만한 그러한 신용이 안 되는 나라다 하는 걸 이제 그걸 하고 무상으로 우리 좀 더 줄 테기네. 그거는 뭐 차관은 바르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월남 전쟁에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기가 막히게 전쟁한단 말이야. 8개국이 월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최고 어떤 분으로 용감하게 해가지고 그 호치민 지도자가 무슨 말을 했나 하면은 한국군하고 정면으로 전투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대수습 피하고 이렇게 그걸 해라. 정면으로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한 정가를 세우는 거 보니까 선진 11개국이 야 한국이 이거 참 대단한 그러한 나라구나, 국민이구나. 지금 가난해도 국민성은 대단하게 우수한 국민이라 하는 것을 인정이 돼가지고 1966년도에 서울에서 경제장관들 선진국 경제장관들 차관 공여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국이 이렇게 경제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자유수를 위해 이래 열심히 싸우고 또 우수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차관을 공여해가지고 이거 한번 경제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자. 그때부터 들어왔는 돈하고 한국이 우리가 가가 받은 급여하고 또 기술자들이 5만 명 넘게 갔습니다. 그분들이 가가지고 벌어들인 돈하고 67억 2,900만 달러가 전쟁 기간 동안에 들어왔어요. 공식적으로만 비공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박정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 가지고 경제개발을 했던 것이고 73년도에 우리가 이제 철수를 했는데 평화협정이니 파리 평화협정이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 다음에 73년도부터
중동에 오일 그게 달러가 막 엄청 실익이 불을 창출했거든. 이래서 그때 중동의 건설 경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때 hendel이 이런 대리민이 이런 월남에 진출했던 건설사들이 거기에 들어갔던 그 실적을 가지고 건설 외국 가면 외국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경제개발 3차, 4차를 완성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월남 탐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선진 코리아로 되는데 1등 공신인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예우는 이거 행편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뭐 국민의힘이 있다 가 나도 국민의힘 당원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해도 되는 게 없어요. 예, 이래서 제가 여기 오늘 입당하는 그러한 계기도 장경동 목사님하고 정강훈 우리 고모님하고 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고 또 보수의 가치를 충실히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 당으로 언제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입당하게 됐고 또 이 동기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고 우리 또 여기 정경동 목사님하고 집회할 때도 참석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월남 참전 가족하고 500만 월남 참전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한번 다소가 이 당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아까 고모님께서 우리 공약 관계 10대 공약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아까 거기 당에 사셨는데요. 의원님께서 그걸 꼭 관찰해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진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제개발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남 관점해도 인도 다음으로 제일 가난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자세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장본인들인데 희생도 많이 치르고 명예수당 호주에는 250만 원 받아요. 필리핀하고 있는데 다 1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사는데 42만 원밖에 못 받는다 입니다. 그러고 전투수당을 전쟁터 가면 전투수당을 줘야 되는데 정부 하는 말이 뭐고 하면은 63년도에 전투수당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월남가기 한 해 전에 국내 전투에만 이걸 해당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하고 하면은 국내 전투 알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이거는 정부유기 아닙니까? 소급비에 따라 법을 고쳐가지고 이걸 예우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정치인들이 되겠습니까? 특별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그래 특별법을 전투수당 특별법도 나가 있고 또 포괄적인 월남 참여 특별법도 발의되어 있는데 그런 법들을 국회에 들어가시거나 이걸 꼭 관찰시켜 가지고 국회 아니더라도 우리 당 자유통일당에서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걸 꼭 통과시키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자유통일당 만세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 자유통일당 번영을 위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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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영락들 별 고맙습니다. 자,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원내 진입정당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잘못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강화문 강장에서 우리 월남 참전 용사들의 축제는 아마 정강 고모님이 강장에서 충분히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잘못된 법, 잘못된 정책 이런 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자유통당이 만들어졌고 또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전투력이 높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에 들어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결과가 꼭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성진 상임고문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용인에서 온 정승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자유통일당에 또 자유마을에 또 10가지 조항에 가입한 지가 벌써 해를 거듭한 지가 오래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영환 만호장님과 김기용 목사님 밑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보필을 못하는 관계로 동대표를 맡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정광훈 선지자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1000만 조직을 달성하는데 1000분의 힘을 다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 아까 우리 우영락 회장께서 자세한 얘기는 다 하셨고 저희들이 우리 자유통일당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극도로 참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 정광훈 상임 대표 고문님께서 각고의 노력과 그 이하 장경동 목사님 또 여기 김학성 교수님 또 우리 아주 전국적으로 명사회자 손상대 교수님 할 것 없이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원으로서 최선의 본분을 다한다면은 이번에 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한동훈과 싸워서 한동훈의 잘못한 길을 바로잡고 또 우리 국민들이 잘못 나가고 있는 길을 깨우쳐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주권 정당으로서 그야말로 자유민주 정당으로서 국민들을 정말 참되게 끌고 가서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선봉이 되는데 저희 미력한 힘이나마 저희 전우들하고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얘기는 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간단하게 이것으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승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야,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명령을 제일 잘 수행하는 분입니다. 적진에 뛰어들이면 뛰어들고 방아쇠를 당기라면 당기고 죽고 살기를 무릅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유통일당에 앞장서 주시면 자유통일당이 자칫하다가는 국회를 전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좌파들 돈 싹 뺏어다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분 우리 시카고대 총장을 지내신 고세진 박사님 나오셔서 해병대를 대표해서 오늘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귀신 많이 잡았어요. 3천만의 자랑인 대한해병대 얼룩무늬 번개되어 정글을 간다. 월남의 하늘 아래 메아리 치는 귀신 잡던 그 기백 총칼에 담고 자유통일 지키려 자유 지키려 상군의 앞장서서 정용은 간다. 정용은 간다. 내가 끝에 가서 조금 헷갈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안 들었으면 참존용사란 말 못하지 뭐.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월남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월남이 망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돈과 화력을 지원한 미국과 어마어마한 군대를 파병한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따위 안에 엄청난 전투력, 우리는 자유월남이 베트콩을 완전히 섬멸하고 월남을 자유통일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월남은 공산국가가 됐고 지금까지 그 처절한 패배의 상흔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고구려 같은 대국과 그리고 전 반도를 통일했던 신라도 망했습니다. 조선도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망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안 망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어디 갈 데가 없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디 할 일이 없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광훈 고문님과 장경동 대표님이 불철주야 외치는 게 뭡니까? 이 나라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반드시 월남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 일반 사람들은 대개 그 말을 흘려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정광훈 고문님과 장경동 대표님이 외치는 이 경고의 소리를,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지켜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요. 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과연 진정하게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이제는 대놓고 뻔뻔하게 종북주사파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등이 따뜻하고 입에 밥이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있을 것 같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1946, 47년에 좌우 합작하던 사람들이 그때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서 당을 등록시키니까 450개 이상의 정당들이 등록을 하고 온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의 거절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좌파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 나라를 단단하게 지키고 북쪽의 북조선까지 섬멸해서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태어난 정당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도약하는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성. 네, 고맙습니다. 역시 아직도 월남전에 가시라고 하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가실 것 같아요. 이 정신을 그대로 자유통일당에 담아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다 정리하는데 온 힘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요거 좀 앞에 좀 치워주세요. 다른 사람 좀. 자, 이번에는 우리 장경동 대표님, 우리 정강훈 고문님,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가만자 한마디 제가 예, 하고 싶어요. 감동이 또 왔습니다. 제가 제대한 지가 40년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른들은 50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10년만 더 일찍 태어나서 월남 참정용사로 갔으면 월남은 절대 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제 작전 아이디어를 쓸 거고 정 안 되면 3일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그 말 한마디만 통과됐으면 3일 있으면 그쪽은 졌어요. 자, 결과를 보세요. 지고 나니까 저 좋았던 월남이 저렇게 형편없는 나라 됐고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 1000만 명 죽었습니다.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남도 안전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회법에 발의한 그 법을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참전 용사도 또 가족도 다 일어나서 밀어줘서 정말 객관적인 법이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 정말로 목숨 걸고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민주주의로 가게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우리 장경동 대표님, 우리 정강훈 고문님, 황보승희 의원님이 당복을 입혀드리고 이정민 청하님과 김학성 공관위원장님은 꽃다발을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자위원님 세 분이 해야 되겠네. 세 분이니까. 예. 한 분씩 입혀드려야 되니 뭐
저 꽃다발에 다른 분이 다 들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예, 다 올라가시고, 위원장님 올라가시고, 우리 당 지도부도 다 올라가셔서. 아, 그럴까요? 자, 의자 앞에 좀 놓고, 앞줄은 쭉 앉고, 지금까지 뒤에 분들이 얼굴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의자 좀 더 놓으세요. 앞에, 제일 앞줄은 전부 의자만 놓도록. 월남전이 한 번 더 터져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기가 세신지. 자, 전부 오른손을 드시고 먼저 제가 자유통일당 하면 만세를 외쳐주시고 우리 월남 참전 용사 이러면 또 만세 이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화이팅입니다.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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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그대로 멈춰주십시오. 사진을 찍어서 각 언론사에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월남 참전용사 만세입니다. 그렇다고 두 손 들지 마시고 그냥 요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월남 참전용사 만세! 월남 참전용사 만세! 월남 참전용사 만세! 그대로 계십시오. 그대로 잠깐만 계십시오. 예. 우영대장, 예, 잠깐만 계십시오. 자, 다 찍었습니까? 이 길로 군복 입고 나갑시다. 자, 이제는 현역의 군복은 벗었지만 국가가 준 이런 군복보다는 국민이 우리에게 준 군복을 입고 우리는 저 여의들을 점령하러 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유통일당 만세를 외치고 우리 자유통일당 월남 참전자 나라바로 세우기 대표자 모임 지선님이 입당식을 마칠까 합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함께 해주신 우리 월남 참전자 대표자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